Y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나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오돌도돌 났나요? 여성에게 있어서 심장만큼 중요한 그 옷, Y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손을 대기 조심스러운 그곳이 막 간질간질 가렵나요? Y존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Y존은 질환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쾌적한 Y존을 위협하는 질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건 여성의 감기라고.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겪는 되게 흔한 질환이에요. 질염은 그 원인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질 내에 살면서 질을 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원래 질에 살기는 했었는데 나쁜 균인 박테리아가 과도 성장해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염. 두 번째, 진균, 즉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칸디다성 질염. 세 번째, 성교로 인해서 옮겨진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네 번째, 폐경 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위축성 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질의 분비물과는 달리 질염의 분비물은 양이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고, 냄새가 나고 가렵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성관계할 때 통증, 소변 볼 때 통증, 또 아주 심하면 질출혈까지 있게 됩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은 다들 통에 있잖아요. 담배가 폐암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에 있는 구강암, 설암, 후두암 다 유발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질염으로 시작해서 이게 올라가서 자궁 입구인 자궁 경부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궁 내막, 나팔관의 염증을 유발하면 자궁 내막염, 난관염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골반염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난관염이나 골반염으로 인해서는 자궁의 임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여성 불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균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균 중에서 클라미디아, 임질 정도가 불임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잘 치료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한번 걸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칫 만성 질염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질염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지만 그동안 묻지 못했을 내용들이 많으시죠? 몇 가지 질염에 대한 Q&A를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비데를 잘못 사용해도 질염에 걸릴 수 있나요? 비데도 그 노즐, 그걸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위생 상태가 안 좋으면 질염이 생길 수 있죠. 질에다가 그냥 균을 쏘아주는 게 되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걸 쓰는데 밖에 나가서는 비데 안 써요. 질염일 때는 속옷을 입지 않는 게 좋을까요?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속옷을 입으시면 되겠죠. 전에는 이제 질염 생기면 속옷 입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분비물이 나오면 내 옷에도 묻고 막 침구류에도 묻잖아요. 그렇게 둘 수는 없죠. 요새는 면 말고도 당나무, 대나무, 천연 소재들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예쁘고 또 기능도 좋은 속옷, 이런 것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연 소재, 자연 소재, 유기농 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소재 중 그냥 일부만 쓰고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이제 형광 제품인지 무형광 제품인지 그런 것도 꼭 확인을 하세요. 브라질리언 제모가 질염 예방에 도움을 주나? 우리 몸 중에서 털이 없는 건 손바닥, 발바닥, 입술, 외음부, 일부뿐이에요. 사실 모든 털은 그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털은 코 속으로 흡입된 그 이물질들을 여과하는 그냥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의 음모도 외부에서 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성관계 시에 이 완충 역할을 해요. 피부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성관계 할 때 통증이나 상처를 나지 않게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이 꼭 질염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진찰을 하다 보면 수치 너무 많고 관리를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찰하러 왔는데 분비물이 음모 사이에 막 끼어 있기도 하고, 생리 주변에 이제 피가 난다고 해서 왔는데 그것도 이제 막 덕지덕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저도 조심스럽게 왁싱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티트리 오일을 팬티에 묻히면 좋다던데 맞나요? 아로마 테라피 그런 것들의 일종이죠. 추출되는 그 나무가 이제 늪지대에 살아서 균, 곰팡이 그 저항에서 살아남는 나무다. 항염 작용이 있다, 항균 작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하죠. 이게 여드름에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싹 하면 이렇게 확 하고 되게 자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사용한다면 좀 잘 희석해서 소량만 쓰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향수를 쓴다, 아로마 오일을 쓴다. 그런데 냄새가 나면 그걸로 가릴 게 아니에요. 치료를 받으셔야죠. 이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질염에 식초물로 세정을 한다. 건강한 질의 산도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약산성 4.0에서 한 4.5 정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여성 청결제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뒷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강한 농도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이 식초 말고 유산균이 좋다, 질염에. 그래서 요구르트를 타서 뒷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먹는 거는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음식물, 섭취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뒷물하는데 내가 먹는 유산균을 섞어서 하시는 것도 역시 별로 권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답니다. 질염이 있는 채로 성관계를 하면 파트너에게 옮기거나 더 안 좋아지나요? 염증이 있는데 꼭 하고 싶나요? 우리 아플 때 좀 쉽시다. 성병균이라면 당연히 파트너에게 옮길 수가 있겠죠. 질염이 있으면 삽입할 때 막 따가워요. 성교 후에 출혈도 있고. 사랑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침대에 뭐가 막 분비물이 이렇게 묻어 있고 냄새가 나고 뭐 출혈이 있으면 썩 유쾌하지도 않죠. 치료하고 나서 사랑을 나눕시다. 성병. 아유. 의외로 내가 성병에 걸릴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드물죠. 선생님,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선생님, 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죠. 이게 단순 질염이겠거니 하고 심각하지 않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관계 후에 막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뭐 가렵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은 혹시 어젯밤 걔한테, 왜냐하면 사랑을 나누기 전에 성병 검사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계하고 나는 불편한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눈치 보다가 그냥 자기만 검사받고 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딱 한 번 잤는데 뭐 어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성병에 걸리면 수치심을 느끼고 진료받기를 망설이게 되는데요. 성병은 문란한 성관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파트너가 바이러스나 뭐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성병을 고위험 집단에서나 많이 발생하는 인집, 매독 그런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클라미디아 감염증, 뭐 성기 단순포진, 헤르페스 이런 거는 일반인한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HPV, 뭐 인유주동 바이러스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감염률이 거의 50%에 달하게 되고요. 이런 질환들은 간단한 치료법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으면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관계했던 상대한테 전화해서 나 성병 걸렸어 미안해 라고 말하면 욕을 한 바가지 없겠지만 그래도 관계했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꼭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파트너와 함께 조기에 검사받고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놈의 성병 뭔지를 알아야 의심도 하고 치료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병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클라미디아. 세균의 한 종류인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이 원인 병원체고 성교에 의해서 직접적 감염으로 발생해요. 이 병은 질이랑 자궁 경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담쟁이 넝쿨처럼 이렇게 자궁 위를 잘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상행성 감염을 잘 일으켜서 난관염, 난관폐쇄, 골반염, 그래서 결국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어서 산부인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균입니다. 두 번째, 곤지름, 콘딜로마, 성기 사마귀.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고위험은 암을 유발하고 저위험군은 성기 사마귀를 유발합니다. 성기 주변에 뭐가 오돌도돌 이렇게 사마귀가 나타나요. 그런데 진찰해보면 외음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질 안쪽까지, 질 벽에, 그 다음에 자궁 경부까지 막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한 번 성 접촉으로 한 50% 정도 이완될 수 있어요. 꽤 높아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다 곤지름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왔어도 대부분 한 2년이면 90% 정도 그냥 자연 소멸이 되는데 다른 성병들과는 달리 이 곤지름은 먹는 약으로 치료되는 건 없어요. 약을 발라요. 근데 약을 되게 독한 약을 발라요. 그 곤지름을 떨어뜨리는. 한 번 생기면 어쨌든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 2년 동안은 좀 자주 재발을 해요. 자궁 경부암 백신,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이 성기 사마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접종 안 하셨다면 접종을 권장해드립니다.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기생충이에요. 막 이렇게 발 같은 거 달려있는 이상하게 생긴 기생충이거든요. 진짜 심하게 가려워요. 진찰해보면 자궁 경부가 스트로베리, 딸기처럼 매우 빨갛게 충혈돼서 그렇게 있고 막 냄새도 엄청나게 심해요. 일회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반드시 이거는 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헤르페스. 따달따달따달 이렇게 되게 작은 다발성 수포가 나타나는 성병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따가워요. 소변 볼 때 아파요. 방광염인가 봐요 하고 오세요. 근데 보면 성기 주변에 그렇게 작은 물집들이 있거든요. 소변 보면서 소변이 거기에 닿으니까 그래서 따가우신 거예요. 첫 번째 감염됐을 때는 막 전신이 막 근육통이 생기고 막 열이 나고 그런 증상이 한 2, 3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물집이 땅땅땅땅 나타난 다음에 한 2, 3주 정도 병변이 없어질 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초발 감염은 그렇고 이제 재발될 때는
그냥 그 물집 생겼던데 그냥 물집만 다시 생기고 증상이 심하지는 않아요. 헤르페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평생 안 없어져요. 숨어서 이게 신경절에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한 번씩 나타나고 한 번씩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여성한테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임신이에요. 출산할 당시에 산모가 헤르페스 병변이 외음부에 있다. 그러면 자연분만을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제왕절개 해야만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5번째, 임질. 성기에서 고름이 질질질 나오는 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병 중에서 전염성이랑 합병증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고요. 특히 남자한테서는 성관계하고 나서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고름도 나오고 그런 요도염을 유발해서 병원을 빨리빨리 찾게 되죠. 여자는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 그냥 단순 질염이랑 비슷하게 거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덜 찾게 됩니다. 균은 되게 위험해요. 균은 되게 위험한데 치료는 쉬워요. 주사, 약 잘 먹으면 돼요. 남성과 여성 모두한테서 균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성병이니까 꼭 치료 잘 받으셔야 됩니다. 파트너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치료하고 나서는 일주일 반드시 금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성병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염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은 한 번 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또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걸 어떻게 믿나요? 한 명의 파트너만 있다면 1년마다 한 번씩,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다면 바뀔 때마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염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거나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나요? 성병은 말 그대로 성관계, 체액의 교환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이에요. 이불, 수건, 식사,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파되는 건 아니죠. 입에 발진이 난 사람은 음부 헤르페스를 옮길 수 있나요? 이게 헤르페스가 1형, 2형으로 나뉘어서 1형은 구강, 입술, 입술 주위, 안면, 눈 그런 데 생기고 헤르페스 2형은 성기, 질, 외음부, 자궁, 경부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강 성교로 인해서 구분 없이 혼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입술 궤양이 있으면 구강 성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병에 걸리면 성관계는 영영 못하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인류가 없어졌겠죠. 제일 무서워하던 성병이 어쨌든 에이즈 같은 경우죠. 에이즈의 경우에도 지금 거의 치료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잘 먹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오는 숫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전파력이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상대가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최대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좀 깨끗한 환경에서 성관계를 하시고 청결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이 쾌적한 Y존 환경을 위한 제품에도 관심이 많아졌죠. 제대로 알고 쓰면 더 좋은 Y존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성 청결제, 질 세정제. 2개 같은 거 아니야? 2개가 다른 거라고? 2가지 제품의 용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적용 부위부터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선 여성 청결제는 약산성으로 되어 있는 여성 외음부, 겉에 부분 세정하는 목적의 클렌저예요. 질 내부를 세척하는 용도는 아니죠. 이게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약국에서도 팔고 홈쇼핑에서도 팔고 드럭스토어에서도 구입이 가능해요. 이런 여성 청결제는 이제 솔에 덜어서 이제 거품을 내서 사용하는 이제 젤 타입이 있고 아예 처음에 할 때부터 이제 거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버블 타입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꼭 외음부만 사용하고 제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잘 씻어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성 청결제를 꼭 사용해야 하나? 그걸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평소에는 되도록 물로 씻되 생리를 하거나 분비물이 생겨서 찝찝할 때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서 씻을 거라면 기왕이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시라는 거죠. 바디워시나 비누는 약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외음부를 자주 씻다 보면 Y존의 산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가 있는 거죠. 질 세정제는 질 내부까지 사용하는 용도고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질 세정기라고 해서 한 150ml, 200ml 정도 이렇게 안쪽에 정제수를 넣어서 이렇게 분사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판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질 세정제 역시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형태를 보면 일단 질에 삽입이 가능하도록 끝이 이제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질에 삽입해서 멸균 정제수로 정화를 하거나 질 안에 젤을 뿌려서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세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에 3,000원, 5,000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깝다고 이걸 한 번 쓰고 안 버리고 거기다가 수돗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또 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제품은 다 일회용이고 내 질에다가 내가 넣는 게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회용 버리세요.
제품을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거는 그 질 안에는 피부 장벽을 하는 진피층이 없기 때문에 제품이 그대로 잘 흡수가 돼요. 우리 손에 뭐 바르는 거랑 질 안에다가 넣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죠. 훨씬 더 약하니까 꼭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 청결제나 질 세정제가 맞는 키는 아니에요. 질염이 증상이 있으면 자주 열심히 씻어야지 이게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질염이 자주 생긴다. 약국에서 질 세정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이제 건강식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Y존을 못 지키시면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Y존은 소중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열심히 씻으라는 건 아니에요. 예민하니까 과한 자극을 주지 말라는 뜻이죠. 세정제는 이제 저자극, 순한 세정제 사용하시고 지나치게 세척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기검진, 초음파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성병 검사, 증상 없는 성병을 예방하시고요.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으로 Y존이 튼튼해지면 지긋지긋한 여성의 감기 달고 살 일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질도 한층 업 되실 거예요.